전 세계 스마트폰 안에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서버 안에도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을 구동하는 칩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회사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초조합니다. 삼성전자, 모르는 사람이 없는 회사.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한가? 삼성은 과연 엔비디아처럼 될 것인가?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조용히 그리고 거대하게 판을 바꾸고 있습니다. 메모리 1위 자리를 지키면서 AI 시대의 핵심 부품인 HBM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파운드리로는 TSMC의 아성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화려하진 않습니다. 느려 보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한번 방향을 트면 시장 전체가 움직입니다. 지금부터 삼성전자의 향후 10년을 결정지을 핵심 성장 모멘텀 5가지, 관심 가져야 할 뉴스, 경계해야 할 뉴스까지 전부 꺼내놓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마지막 문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 성장 모멘텀 5가지. 첫 번째, HBM. AI 시대의 진짜 병목 삼성이 뚫는다. 엔비디아의 GPU가 아무리 강력해도 데이터를 밀어넣는 메모리가 느리면 소용없습니다. 그 병목을 해결하는 부품이 HBM 고대역 폭 메모리입니다. 현재 HBM 시장은 SK 하이닉스가 앞서 있습니다. 삼성은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HBM 수요는 지금보다 훨씬 커집니다. AI 서버가 전 세계에 깔릴수록 HBM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삼성 외에는 없습니다. 생산 규모, 수율 개선 속도, 고객사 다변화. 삼성이 HBM 공급망에 본격 진입하는 순간 이 종목의 체급이 바뀝니다. 두 번째, 파운드리입니다. TSMC의 유일한 대항마. 위탁 생산 시장에서 TSMC는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은 TSMC 하나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두려워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대만 해협,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이 흐름 속에서 미국이, 유럽이, 일본이 원하는 두 번째 선택지는 삼성의 파운드리입니다. 텍사스 공장, 정부 보조금, 글로벌 고객사 유치. 삼성 파운드리가 TSMC를 따라잡는 게 아니라 지정학의 수혜를 받으며 독자적인 파일을 키우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메모리 사이클. 바닥은 끝났다.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입니다. 공급 과잉이 오면 가격이 폭락하고, 기업들이 감산에 들어가면 수요가 다시 공급을 앞지르며 가격이 폭등합니다. DRAM, 낸드 모두 지금 그 사이클의 회복 구간에 있습니다. AI 서버 확산으로 고용량 메모리 수요는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오를 때 가장 크게 웃는 회사는 언제나 삼성전자입니다. 생산 원가는 가장 낮고 공급량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시스템 LSI 그리고 엑시노스. 조용한 반격. 삼성의 자체 칩 엑시노스는 한동안 퀄컴에 밀렸습니다.
그런데 AI 온 디바이스 시대가 열리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에서 AI 연산을 처리하는 NPU 성능 경쟁. 삼성은 자체 AP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 설계와 생산을 같은 지붕 아래서 최적화할 수 있다는 것. 이건 퀄컴도 애플도 가지지 못한 구조입니다. 다섯 번째, 압도적 현금과 주주 환원. 삼성의 진짜 해자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가전,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파운드리, 메모리. 이 사업들이 각각 다른 사이클로 움직이며 서로를 받쳐줍니다. 그리고 현금, 삼성전자의 순현금은 수십조 원 규모입니다. 이 현금이 M&A로, 배당으로, 자사주 매입으로 터질 때 주주 입장에서는 또 다른 모멘텀이 됩니다. 삼성전자, 이런 뉴스 이슈 나오면 관심 가져라. 첫 번째입니다. 종목 이슈. HBM 컬 통과 및 엔비디아 공급망 진입. 가상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HBM4 엔비디아 블랙엘 차세대 GPU 공급사로 최종 선정. 이유로는 지금 시장이 삼성전자의 가장 큰 물음표를 찍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엔비디아 컬 통과는 단순한 납품 계약이 아닙니다. 삼성도 HBM을 제대로 만든다는 기술력 증명이고, 이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빅테크 전체로 공급망이 확장되는 신호탄입니다. 이 뉴스 하나가 주가에 쌓인 디스카운트를 한꺼번에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업황 이슈. 디램, 낸드, 고정가 연속 상승 전환. 가상 뉴스입니다. 글로벌 디램 고정가 6분기 연속 상승. AI 서버향 고용량 수요 폭증. 이유로는 메모리 가격은 삼성전자 실적의 심장 박동입니다. 고정가가 오른다는 것은 삼성이 만드는 모든 메모리의 판매 단가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 흐름이 확인되는 순간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동시에 돌아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는 그 다음 순서입니다. 세 번째, 국내 이슈. 반도체 설비 투자 세제 혜택 확대 및 국산화 지원. 가상 뉴스입니다. 정부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기업 세액 공제율 25%로 상향. 삼성전자 직접 수혜. 이유로는 삼성전자의 국내 공장 투자 규모는 연간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세제 혜택이 확대될수록 같은 투자로 더 많은 이익을 남깁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평택 P5, P6 라인 등 대규모 투자 계획이 실행될 때마다 이 정책이 삼성의 원가 경쟁력을 직접 끌어올립니다. 네 번째, 국제 이슈.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수령 및 텍사스 파운드리 가동. 가상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법 최종 보조금 60억 달러 수령 확정. 텍사스 2나노 라인 2026년 양산. 이유로는 미국 정부가 삼성 파운드리에 직접 돈을 꽂아준다는 것은 지정학적 공급망 재편의 핵심 플레이어로 삼성을 선택했다는 선언입니다. 텍사스 라인이 실제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애플, 퀄컴 등 미국
헬리스 고객사 수주가 뒤따라옵니다. 다섯 번째, 기타 이슈. 대규모 자사주 매입 및 특별 배당 발표. 가상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10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결정. 주주 환원율 역대 최고 경신. 이유로는 삼성전자의 순현금은 시장의 기대보다 훨씬 큽니다. 이 현금이 배당과 자사주 소각으로 풀리는 순간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판단하는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입됩니다. 실적과 무관하게 수급 자체가 주가를 밀어 올리는 강력한 트리거가 됩니다. 삼성전자, 이런 뉴스 이슈 나오면 당장 경계하고 피해라. 첫 번째 종목 이슈입니다. HBM 컬 재차 실패 및 출하 일정 연기. 가상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HBM4 발열 수율 문제로 엔비디아 컬 테스트 재차 통과 실패. 양산 일정 불투명. 이후로는 HBM 컬 실패가 한 번이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술적 열위가 일시적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는 신호로 읽히고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영구 배제될 수 있다는 공포가 주가를 장기간 짓누릅니다. 두 번째, 업황 이슈입니다. 중국발 메모리 공급 과잉 재점화. 가상 뉴스입니다. 중국 CXMT DDR5 및 LPDDR5 대량 양산 돌입. 글로벌 디램 고정가 급락 전환. 이후로는 메모리 사이클의 가장 무서운 변수는 중국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저가 물량을 시장에 쏟아내면 겨우 살아났던 가격 회복 사이클이 한순간에 꺾입니다. 삼성의 영업이익은 메모리 가격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면 기대했던 실적 회복의 타임라인이 통째로 밀립니다. 세 번째 국내 이슈. 반도체 국산화 지원 정책 축소 및 R&D 예산 삭감. 가상 뉴스입니다. 정부 반도체 설비 투자 세공제 일몰 연장 불발. 삼성 SK 세제 혜택 종료. 이후로는 삼성전자의 국내 대규모 투자 계획은 정부의 세제 지원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혜택이 사라지면 투자 수익성이 낮아지고 신규 라인 착공이 미뤄집니다. 미래 생산 능력 확보가 지연되는 것은 중장기 성장 동력이 꺾이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국제 이슈. 미중 반도체 갈등 심화로 중국 매출 급감. 가상 뉴스입니다. 미국 삼성전자 중국 시안 랜드 공장 추가 장비 반입 전면 금지. 중국 사업 철수 압박. 이유로는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공장은 전체 랜드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합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가 강화될수록 이 공장의 생산 차질과 중국 내 메모리 판매 감소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매출과 생산 능력이 한꺼번에 타격받는 이중 악재입니다. 다섯 번째 기타 이슈입니다. 파운드리 고객 이탈 및 가동률 급락. 가상 뉴스입니다. 퀄컴, AMD, 삼성 파운드리 대신
TSMC로 전량 전환. 삼성 파운드리 가동률 40%대 추락. 이유로는 파운드리 사업은 지금도 대규모 적자입니다. 여기서 대형 고객마저 빠져나간다면 고정비 부담이 전체 영업이익을 갉아먹습니다. 가동률 하락은 단순한 매출 감소가 아닙니다. 삼성 파운드리를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다는 시장의 낙인으로 이어져 신규 고객 유치마저 막히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요약하면 삼성전자는 HBM이라는 AI의 심장과 파운드리라는 지정학의 수혜라는 두 개의 날개를 가진 종목입니다. 이 시나리오 중 하나라도 실제 공시로 뜨는 날이 바로 이 종목이 시장의 주인공이 되는 날입니다. 이 회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두가 아는 회사인데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문 회사. 삼성전자는 싸 보일 때 사서 비싸지면 파는 단순한 종목이 아닙니다. HBM 컬 통과 여부, 파운드리 고객 수주 흐름, 메모리 가격 사이클, 이 세 가지 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읽고 있는 사람과 그냥 삼성이니까 괜찮겠지라고 들고 있는 사람 사이의 간격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지금 당장 삼성전자를 사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HBM이 왜 이 종목의 재평가 트리거인지, 파운드리 고객 이탈이 왜 단순한 매출 감소가 아닌 구조적 위기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뉴스가 터졌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신은 공부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 분석이 그 확신의 첫 번째 조각이 되셨으면 합니다. 시장은 항상 먼저 이해한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이제 조금 더 먼저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활용하실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더 날카롭게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엔비디아가 세상을 바꾸는 칩을 만든다면 그 칩에 기약을 심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GPU도 데이터를 빠르게 밀어넣는 메모리가 없으면 그냥 비싼 전화기에 불과합니다. 그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 SK 하이닉스. 엔비디아가 날아오를 때 조용히 함께 날아오른 회사입니다. 화려한 소비자 브랜드도 없습니다. 광고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사람들은 이 회사 없이는 설계도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HBM, 고대역 폭 메모리, AI 시대의 진짜 병목을 푸는 열쇠. SK 하이닉스는 이 시장에서 지금 1위입니다. 삼성도 마이크론도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위는 언제나 지키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쫓기는 자의 부담이 있고 선두의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SK 하이닉스의 향후 10년을 결정지을 핵심 성장 모멘텀 5가지, 관심 가져야 할 뉴스, 경계해야 할 뉴스까지 전부 꺼내놓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마지막 문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 성장 모멘텀 5가지. 첫 번째, HBM, AI 메모리 시장의 절대 강자. 챗GPT가 답변을 생성하는 순간 데이터 센터 안의 GPU는 초당 수백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그 데이터를 GPU에 밀어 넣는 부품이 HBM입니다. SK 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H100, H200, 블랙웰 GPU에 들어가는 HBM은 사실상 SK하이닉스가 독점 공급에 가깝습니다. AI 서버 투자가 전 세계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금 HBM 수요는 공급을 항상 앞지릅니다. SK하이닉스가 만들 수 있는 양보다 사겠다는 곳이 더 많은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종목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 HBM4. 다음 세대의 왕자를 먼저 예약하다. 현재 주력 제품은 HBM3E입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이미 HBM4 개발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습니다. HBM4는 단순한 속도 향상이 아닙니다. 로직 다이와 메모리 다이를 하이브리드로 결합하는 완전히 새로운 설계 구조입니다. 이 기술을 먼저 양산하는 회사가 AI 반도체 공급망에서 향후 5년의 주도권을 가져갑니다. SK하이닉스가 HBM4를 경쟁사보다 먼저 상용화하는 순간 지금의 1위 자리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세 번째,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 단순 납품을 넘어선 동맹.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의 관계는 단순한 공급사와 구매사가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차세대 GPU 설계 단계부터 SK하이닉스 HBM 엔지니어들과 공동으로 작업합니다. 칩 설계와 메모리 설계가 동시에 최적화되는 구조입니다. 이 관계가 깊어질수록 경쟁사가 끼어들 틈이 사라집니다. 엔비디아가 성장하면 SK하이닉스도 함께 성장합니다. 엔비디아가 새 제품을 낼 때마다 SK하이닉스의 신제품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네 번째, 메모리 사이클 회복. D램, 낸드의 본업도 살아난다. HBM에 가려져 있지만 SK하이닉스의 본업은 여전히 일반 D램과 낸드입니다. AI 서버용 고용량 DDR5 수요 급증, 스마트폰, PC 교체 사이클 도래, 클라우드 업체들의 스토리지 증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는 구간에서 D램 가격이 오르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HBM 매치가 별개로 또 한 번 폭발합니다. 두 개의 엔진이 동시에 켜지는 순간이 옵니다. 다섯 번째,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 솔리다임으로 엔터프라이즈 SSD 시장 장악. SK하이닉스는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해 솔리다임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SSD 시장.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저장 장치 수요도 폭발합니다. HBM이 GPU 옆에서 연산을 돕는다면 솔리다임의 SSD는 그 데이터를 장기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AI 인프라 전체를 놓고 보면 SK하이닉스는 HBM부터 SSD까지 수직 계열화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이런 뉴스 이슈 나오면 관심 가져라. 첫 번째 종목 이슈입니다. HBM4 양산 성공 및 엔비디아 공급 확정. 가상 뉴스입니다. SK하이닉스 세계 최초 HBM4 양산 성공, 엔비디아 루빈 GPU 단독 공급사로 선정. 이후로는
HBM3E로 이미 1위이지만 HBM4 양산을 경쟁사보다 먼저 해낸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뉴스는 SK하이닉스가 단순히 빠른 게 아니라 기술 로드맵 자체를 리드하는 회사임을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엔비디아 다음 세대 GPU의 심장을 또다시 SK하이닉스가 채운다는 확정이고, 향후 3년치 실적 가시성이 한꺼번에 열립니다. 두 번째, 업황 이슈. AI 데이터 센터 투자 급증에 따른 HBM 수급 초과 지속. 가상 뉴스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AI 인프라 투자 2년 연속 사상 최대. HBM 공급 부족 2026년까지 지속 전망. 이유로는 HBM은 만들고 싶다고 바로 만들 수 있는 부품이 아닙니다.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데만 2년 이상이 걸립니다.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는 구조가 지속된다는 뉴스는 SK하이닉스가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물량을 팔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익성과 매출이 동시에 보장되는 최고의 업황입니다. 세 번째, 국내 이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및 정부 지원 확정. 가상 뉴스입니다.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1공장 착공. 정부 세공제 인프라 지원 패키지 확정. 이유는 용인 클러스터는 SK하이닉스의 미래 생산 능력 전체를 좌우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정부 지원이 확정되고 착공이 시작된다는 것은 5년 후 HBM 공급량이 지금의 몇 배로 늘어난다는 청사진이 현실이 되는 신호입니다. 지금 주가는 미래 생산 능력을 아직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국제 이슈. 미국 AI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 및 보조금 수혜. 가상 뉴스입니다. 미국 AI 인프라 투자법 통과. SK하이닉스 미국 생산 거점에 직접 보조금 지원. 이유로는 미국은 AI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내에 구축하려 합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내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보조금을 받는다면 비용 구조가 개선되는 동시에 미국 빅테크 고객사와의 관계가 더욱 단단해집니다. 지정학 리스크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는 구조입니다. 다섯 번째, 기타 이슈. 솔리다임 흑자 전환 및 엔터프라이즈 SSD 대형 수주. 가상 뉴스입니다. SK하이닉스 솔리다임 분기 첫 흑자 전환. MS 구글 데이터 센터 SSD 대규모 수주. 이유로는 솔리다임은 인수 이후 적자를 내며 SK하이닉스의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흑자 전환 소식은 단순한 실적 개선이 아닙니다. HBM과 SSD가 동시에 AI 데이터 센터에 납품되는 구조가 완성됐다는 선언이고, SK하이닉스가 AI 메모리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재평가받는 트리거가 됩니다. SK하이닉스, 이런 뉴스 이슈 나오면 당장 경계하고 피해라. 첫 번째, 종목 이슈입니다. HBM 수율 문제 및 납품 지연. 가상 뉴스입니다. SK하이닉스 HBM4 적층 공정 수율 저하로 엔비디아 납품 일정 2분기 이상 지연. 이유로는 1위의 가장 큰 위협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입니다.
HBM은 D램 칩을 수십 층 쌓아 올리는 극도로 정밀한 공정입니다. 수율이 무너지면 납품 물량이 주고 엔비디아는 대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한번 신뢰가 흔들리면 회복하는 데 수분기가 걸립니다. 지금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는 가장 직접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업황 이슈. 삼성 마이크론의 HBM 추격 성공. 가상 뉴스입니다. 마이크론 HBM3E 엔비디아 컬 통과. 삼성도 HBM4 수율 정상화. 3파전 본격화. 이유로는 지금 SK하이닉스의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은 HBM 시장에서의 독보적 지위를 전제로 합니다. 경쟁사 두 곳이 동시에 치고 올라온다면 시장 점유율이 나뉘고 HBM 판매 단가 협상력이 약해집니다. 수익성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신호가 됩니다. 세 번째, 국내 이슈. 용인 클러스터 착공 지연 및 인허가 차질. 가상 뉴스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환경 영향평가 재심의로 착공 2년 이상 지연 불가피. 이유로는 용인 클러스터가 늦어진다는 것은 미래의 HBM 공급 물량 확보 계획 전체가 뒤로 밀린다는 의미입니다. 경쟁사들이 생산 능력을 늘리는 동안 SK하이닉스만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면 지금의 공급 주도권이 서서히 역전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국제 이슈. 미중 갈등 심화로 중국 매출 급감. 가상 뉴스입니다. 미국 SK하이닉스 중국 우시 공장 추가 장비 반입 전면 제한. 생산 차질 현실화. 이유로는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공장은 일반 D램 생산의 핵심 기지입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가 강화될수록 이 공장의 가동률이 낮아지고 생산 원가가 올라갑니다. HBM 호황과 별개로 일반 메모리 사업 전체의 구조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 기타 이슈. 엔비디아 GPU 수요 둔화 및 AI 투자 버블 논란. 가상 뉴스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AI 인프라 투자 속도 조절 선언. 엔비디아 GPU 주문 20% 감축. 이유로는 SK하이닉스의 HBM 수요는 엔비디아의 GPU 수요와 직결됩니다. AI 투자 버블 논란이 현실화되어 빅테크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하면 GPU 주문이 줄고 HBM 주문이 줄고 SK하이닉스 실적이 꺾입니다. 이 종목의 가장 근본적인 리스크는 AI 투자 사이클이 언제 꺾이느냐입니다. 요약하면 SK하이닉스는 HBM이라는 AI 시대의 특수자와 엔비디아라는 세계 최강의 파트너라는 두 개의 날개를 가진 종목입니다. 위 시나리오 중 하나라도 실제 공시로 뜨는 날이 바로 이 종목이 시장의 주인공이 되는 날입니다. 이 회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I가 커질수록 이 회사도 커진다. SK하이닉스는 AI 붐의 수혜주가 아닙니다. AI 붐의 인프라 그 자체입니다. 엔비디아 GPU 없이 AI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없듯이 SK하이닉스 HBM 없이 엔비디아 GPU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알고 들어온 사람과 그냥 AI 관련주니까 라고 들어온 사람 사이의 간격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HBM 수율 문제가 터졌을 때 페니셀을 할 것인지, 경쟁사 추격 소식에 무조건 손절할 것인지, 아니면 구조를 이해하고 냉정하게 판단할 것인지, 그 차이가 수익률의 차이가 됩니다. 지금 당장 SK 하이닉스를 사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HBM이 왜 AI 시대의 병목인지,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이 왜 단순한 납품 계약이 아닌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뉴스가 터졌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신은 공부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 분석이 그 확신의 첫 번째 조각이 되셨으면 합니다. 시장은 항상 먼저 이해한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이제 조금 더 먼저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활용하실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더 날카롭게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로 날아오를 때 그 뒤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장비를 대던 회사가 있습니다. HBM이라는 아파트에 충수를 올릴 때 칩과 칩을 한 땀 한 땀 완벽하게 붙여주는 초정밀 건설 장비, TC 본더, 열 압착 본딩 장비. 이 시장의 압도적인 세계 1위 바로 한미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제조사들이 아무리 대규모 투자를 외쳐도 이 회사의 장비가 공장에 입고되지 않으면 HBM은 단 한 장도 쌓아 올릴 수 없습니다. 갑인 대기업 제조사들이 오히려 이 의뢰의 장비를 받기 위해 줄을 서는 기이한 구조. 엔비디아가 촉발한 AI의 빅사이클의 가장 순도 높은 수혜주이자 국내 반도체 장비사 중 독보적인 시가총액과 경이로운 영업이익률을 기록 중인 대장주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독점은 없고 기술의 패러다임은 언제나 바뀝니다. 지금부터 한미 반도체의 향후 10년을 결정지을 핵심 성장 모멘텀 5가지와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희망의 뉴스, 그리고 경계해야 할 위험의 뉴스까지 전부 펼쳐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마지막 문장이 확신의 차이를 만듭니다. 핵심 성장 모멘텀 5가지. 첫 번째, TC 본더, HBM 공정의 독점적 지배력. HBM의 핵심은 D램을 위로 높게 쌓으면서도 데이터를 오차없이 전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미 반도체의 듀얼 TC 본더는 칩을 열과 압력으로 정밀하게 부착하는 핵심 중의 핵심 장비입니다. SK 하이닉스의 초기 HBM 시장 장악은 한미 반도체 장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HBM3E를 넘어 차세대 제품으로 갈수록 요구되는 장비의 단가와 마진이 동시에 올라가는 구조적 이익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이크론 해외 고객사 다변화. SK 하이닉스 원투를 넘어서다. 과거 한미 반도체의 약점은 SK 하이닉스에 대한 높은 매출 의존도였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3대 메모리 기업 중 하나인 미국 마이크론을 신규 고객사로 확보하며 대만, 싱가포르 등 글로벌 증설 라인에 장비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해외 빅테크의 러브콜을 받는 글로벌 장비사로 체급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세 번째, HBM4 규격 전환의 수혜, TC 본더의 수명 연장. 일각에서는 6세대 HBM인
HBM4로 넘어가면 기술적 한계로 TC 본드 대신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공정만 쓰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반도체 표준 협의회의 규격 완화와 기술 고도화 덕분에 HBM4와 그 이상에서도 여전히 고성능 TC 본드가 메인 공정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장비의 유통기한이 훨씬 더 길어진 셈입니다. 네 번째, 하이브리드 본드 팩토리. 미래 권력의 선점. 그렇다고 다가올 미래를 손 놓고 기다리는 회사가 아닙니다. 한미 반도체는 이미 차세대 하이브리드 본드 국책 과제를 주도하며 전형 생산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칩과 칩을 범프 없이 직접 접합하는 입금의 기술마저 선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현재의 압도적 수익을 미래의 독점 기술 개발에 재투자하는 가장 이상적인 선순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포트폴리오 확장. GDDR과 기업용 SSD 장비 가세. HBM에만 목숨을 걸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품군을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최초로 고성능 그래픽 디램 GDDR과 기업용 SSD, eSSD 생산에 모두 생산할 수 있는 융합형 본도 장비를 출시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연산뿐 아니라 저장과 그래픽 장비 수요도 함께 폭발하므로 한미 반도체의 영토는 AI 인프라 전반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 이런 뉴스 이슈 나오면 관심 가져라. 종목 이슈입니다. 차세대 듀얼 TC 본드 역대급 단일 수주 공시. 가상 뉴스입니다. 한미 반도체 글로벌 메모리 제조사와 2천억 규모 차세대 HBM4용 TC 본드 공급 계약 체결. 이유로는 장비사의 본질은 수주 잔고입니다. 특히 단가가 대폭 상승한 차세대 제품의 대규모 수주 공시는 향후 1년에서 2년치 실적의 가식성을 확실하게 보장하며 주가의 강한 상반 트리거가 됩니다. 업황 이슈. 마이크론 등 해외 고객사의 HBM 생산 능력 공격적 증설. 가상 뉴스입니다. 미국 마이크론, 대만, 싱가포르 HBM 공장 추가 증설에 수조원 투자, 장비 발주 임박. 이유로는 고객사가 공장을 지으면 그 안에 채워 넣을 장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해외 고객사의 캐파 증설 뉴스는 곧 한미 반도체 장비 대량 수출로 직결되며 멀티 벤더로서의 가치를 재평가받는 계기가 됩니다. 국내 이슈. 하이브리드 본드 신공장 완공 및 프로토타입 공개. 가상 뉴스입니다. 한미 반도체 차세대 하이브리드 본드 전용 팩토리 완공. 국내외 제조사 테스트 돌입. 이유로는 TC 본드 이후엔 뭐 먹고 살 건데 라는 시장의 의구심을 단번에 날려버리는 뉴스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이 단순한 청사진이 아니라 숫자로 찍히기 시작하는 신호탄입니다. 국제 이슈. 글로벌 파운드리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공식 파트너 등극. 가상 뉴스입니다. 한미 반도체 TSMC 주도 AI 반도체 동맹 OIP 정식 회원사 가입. 후공정 생태계 핵심 안착. 이후로는 글로벌 종합 반도체 공급망에서 TSMC 생태계에 공식 편입
된다는 것은 글로벌 팰리스들과 직접 장비 최저가를 논의할 수 있는 지위가 됨을 뜻합니다. 국내를 넘어 글로벌 표준 장비사로 공인받는 순간입니다. 기타 이슈입니다. 고부가 가치 소모품 및 자체 국산화 부품 매출 비중 30% 돌파. 가상 뉴스입니다. 한미 반도체 핵심 톱 마이크로소 장비 내재화 성공. 영업이익률 50% 육합 고지. 이유로는 한미 반도체는 과거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핵심 부품 마이크로소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체 부품 공급과 고마진 소모품 매출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단순 장비 조립사를 넘어 독점적 기술 마진을 누리는 완벽한 슈퍼울로 퀀텀 점프함을 의미합니다. 요약하면 한미 반도체는 TC본드라는 HBM 시장의 절대적인 칼자루와 해외 고객사 확장이라는 글로벌 나개를 가진 종목입니다. 위 시나리오 중 하나라도 실제 공시로 뜨는 날이 바로 이 종목이 시장의 주인공이 되는 날입니다. 한미 반도체 이런 뉴스 이슈 나오면 당장 경계하고 피해라. 종목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의 장비 공급망 다변화 이원화 본격화. 가상 뉴스입니다. SK하이닉스 HBM 생산 라인의 국내 경쟁사 TC본도 장비 도입 비중 확대. 독점 깨졌다. 이유로는 한미 반도체가 누리는 높은 밸류에이션의 핵심은 독점력입니다. 국내 경쟁사의 장비가 고객사 테스트를 통과하고 침투율을 높인다는 뉴스는 점유율 하락과 가격 협상력 약화로 이어져 마진율을 갉아먹는 가장 아픈 치명타가 됩니다. 업황 이슈. 글로벌 빅테크의 AI 인프라 투자 속도 조절 및 서버 증설 연기. 가상 뉴스입니다. 빅테크 기업들 AI 수익성 의문에 데이터 센터 완공 스케줄 연기. 반도체 장비 발주 연쇄 지연. 이유로는 칩 제조사는 업황이 흔들리면 장비 구매부터 취소하거나 뒤로 미룹니다. 소위 카펙스, 컷 뉴스가 나오면 장비사는 실적 타격을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맞이하게 됩니다. 국내 이슈. 국내 주요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용수, 인프라 공급 차질로 제조사 증설 연기. 가상 뉴스입니다. 용인, 평택 반도체 라인 송전탑 건설 난항으로 가동 시점 1년 연기. 장비 입고 올스톱. 이유로는 아무리 장비를 잘 만들어도 이를 받아줄 국내 제조사들의 공장 완공이 지연되면 한미 반도체의 장비 출하와 매출 인식도 줄줄이 밀리게 됩니다. 국내 인프라 이슈가 장비사의 발목을 잡는 시나리오입니다. 국제 이슈.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추가 강화. 레거시 공정 포함. 가상 뉴스입니다. 미 상무부 한국산 반도체 패키징 장비도 중국 수출 전면 통제. 한미 반도체 중국향 매출 타격. 이유로는 한미 반도체는 HBM 외에도 일반 반도체 패키징 장비를 중국 시장에 많이 수출해 왔습니다. 대중국 규제 구물이 촘촘해져 후공정 장비까지 막히면 HBM 호황과 별개로 해외 기초 체력의
구조적 균열이 발생합니다. 기타 이슈, 대주주 및 경영진의 지분 매도 또는 자사주 매입 기조 전면 중단. 가상뉴스입니다. 한미 반도체 고위 임원 보유 지분 대거 장내 매도, 고점 신호 심리 확산. 이유는 한미 반도체는 그동안 대주주의 강력한 자사주 매입이 시장에 엄청난 신뢰를 주며 주가를 방어해 왔습니다. 이 기조가 변하거나 내부자가 지분을 매도하는 뉴스는 시장에 내부자가 보기에 지금이 고점인가? 라는 심각한 패닉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한미 반도체의 가장 큰 리스크는 독점 지위의 균열과 고객사의 투자 보수화입니다. 이 시나리오 중 하나라도 실제 공시나 유력 매체 뉴스로 확인되는 날은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야 하는 경계의 날입니다. 이 해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HBM을 누가 더 많이 만들든 결국 장비는 이 회사 것을 써야 한다. 메모리 제조사들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 누가 HBM 왕자를 차지할지 치열하게 피를 흘리며 싸우지만 한미 반도체는 그 싸움판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독점 공급하며 실속을 챙기는 구조입니다. 제조사의 미세한 점유율 변화나 분기별 일시적인 수주 공백에 일희일비하며 주가를 던질 것인가, 아니면 AI 반도체 고도화 흐름 속에서 이 장비가 대체 불가능하다는 구조를 믿고 긴 호흡으로 동행할 것인가. 결국 확신은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장은 늘 먼저 구조를 이해한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이제 조금 더 먼저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활용하실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더 날카롭게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BM 시장에서 한미 반도체가 칩을 위로 높게 쌓아 올리는 건설사라면 그 아파트에 들어갈 초방막 반도체 칩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두께로 깨끗하게 잘라내고 다듬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레이저 공정의 숨은 지배자 이오테크닉스입니다.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커다란 원판인 웨이퍼에 회로를 구린 뒤 이를 낱개로 잘라내서 칩을 만듭니다. 이 자르는 공정을 다이싱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아주 얇은 다이아몬드 칼날로 물리적으로 깎아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가 오고 HBM처럼 칩을 12층, 16층씩 아파트처럼 높게 쌓아야 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물 높이를 제한된 범위 내에 맞추려면 칩 하나하나를 종이장보다 얇게 깎아야 하는데 칼날을 대는 순간 칩이 깨지거나 미세한 부스러기, 파티클 같은 게 나와 불량이 터지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투수로 등판한 기술이 칼날 대신 빛, 즉 레이저로 반도체를 자르는 기술입니다. 그동안 이 절단 장비 시장은 일본의 디스코라는 회사가 전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독점하며 철옹성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의 독점 구도에 균열을 내며 글로벌 반도체 대기업들의 메인 양산 라인에 레이저 국산화 장비를 당당히 입고시키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오테크닉스입니다. 레이저로 칩의 정보를 새기는 마킹 세계 1위 내공을 바탕으로 이제는 HBM을 칼날 없이 자르는 스텔스 다이슨과
그루빙 장비로 전 세계 반도체 후공정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오 테크닉스의 향후 10년을 결정지을 핵심 성장 모멘텀 5가지와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희망의 뉴스, 그리고 경계해야 할 위험의 뉴스까지 전부 펼쳐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마지막 문장이 확신의 차이를 만듭니다. 핵심 성장 모멘텀 5가지. 첫 번째, 레이저 스텔스 다이싱. 일본 디스코의 독점을 깨다. HBM4 6세대 이상으로 갈수록 웨이퍼의 두께는 극도로 얇아집니다. 이오 테크닉스의 스텔스 다이싱은 레이저를 웨이퍼 내부 조준점에만 정밀하게 쏘아 표면 손상 없이 안쪽부터 깔끔하게 절단하는 마법 같은 기술입니다. 90년 동안 세계 절단 시장을 지배한 일본 디스코의 브레이드 방식을 대체하며 국내외 대기업 HBM 라인의 듀얼 밴더로 진입, 본격적인 장비 국산화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레이저 그루빙. 초미세 공정의 필수 관문. 웨이퍼를 자르기 전 단단한 보호막 부위를 레이저로 미리 살짝 파내어 길을 만들어주는 장비가 레이저 그루빙입니다. 5나노 이하 최첨단 파운드리 공정과 고성능 HBM 제조에서 수율을 잡기 위한 필수 장비입니다. 글로벌 양대 반도체 제조사 TSMC 삼성전자가 이오 테크닉스의 차세대 피코초 레이저 그루빙 장비를 채택하면서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공인받았습니다. 세 번째, 펜토초 레이저 개발. HBM4 차세대 규격 선점. 빛을 쪼개는 단위를 피코초 1조분의 1초에서 한 단계 더 진화시킨 펜토초 1000조분의 1초 레이저 기술을 국책과제를 통해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펜토초 레이저는 열 손상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향후 하이브리드 본딩이 도입되는 극초미세 반도체와 HBM4 공정에서 웨이퍼를 손상 없이 자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꼽힙니다. 미래의 기술 경쟁에서도 이미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레이저 어닐링. 전 공정의 구원투수. 이오 테크닉스는 후공정뿐 아니라 전 공정 장비인 레이저 어닐링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디램 회로가 10나노대 초반으로 미세해지면서 칩의 변형이 가해지는데 레이저를 순간적으로 쏘아 칩의 성질을 고르게 치유하고 복원해주는 장비입니다. 차세대 디램 1B, 1C 나노 등 투자가 늘어날 때마다 후공정 장비와 별개로 전 공정에서 또 하나의 강력한 이익 엔진 역할을 해줍니다. 다섯 번째, 레이저 소스 자체 내재화. 독보적인 원가 경쟁력. 대다수 레이저 장비사들은 핵심 부품인 레이저 소스를 해외에서 수입해 조립합니다. 반면 이오 테크닉스는 레이저 다이오드부터 강압계까지 전 공정을 직접 설계하고 내재화한 수직 계열을 완성했습니다. 이는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마진율을 확보할 수 있는 비결이자 고객사의 급격한 커스텀 맞춤형 요구에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이오 테크닉스, 이런 뉴스 이슈 나오면 관심 가져라. 종목 이슈. 글로벌 탑티어 제조 사양 레이저 스텔스 다이싱 장비 단일 대규모 수주 공시. 가상 뉴스입니다.
이오 테크닉스 글로벌 메모리 대기업과 1000억 규모 HBM4 양산용 스텔스 다이싱 장비 공급 계약. 이후로는 테스트 단계를 완전히 넘어서 일본 디스코가 독점하던 HBM 메인 커팅 공정 자리를 이오 테크닉스가 완전히 빼앗아오며 주요 장비로 완전히 안착했음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업황 이슈. HBM4 6세대 규격 전환 본격화 및 웨이퍼 두께 슬라밍 추세 가속화. 가상 뉴스입니다. 반도체 표준 학회 HBM4 16층 적층 두께 제한 강화. 웨이퍼 물리적 절단 불가능 판단. 이유로는 물리적 칼날로 자르는 기존 방식의 한계가 빨리 올수록 레이저를 쓰는 스텔스 다이싱과 그루빙 장비의 수요는 강제적으로 폭증하게 됩니다. 업황의 변화가 이오 테크닉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굴러간다는 신호입니다. 국내 이슈. 국내 평택 용인 신규 반도체 폐향 레이저 어널링 및 마커 장비 대량 발주. 가상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평택 신규 라인 투자 재개. 이오 테크닉스 레이저 마커 및 어널링 장비 독점 수주 유력. 이유로는 한미 반도체와 달리 전 공정 어널링과 전통 후공정 마커의 기초 체력이 탄탄한 회사입니다. 국내 대기업의 라인 증설은 공백기였던 전공정 매출을 한 번에 채워주며 실적 턴어라운드의 트리거가 됩니다. 국제 이슈. 대만 패키징 및 글로벌 파운드리 기업 향 해외 수출 비중 50% 돌파. 가상 뉴스입니다. 이오 테크닉스 대만 글로벌 1위 OSAT 업체의 차세대 레이저 그루빙 장비 납품 성공. 이후로는 특정 국내 대기업 원툴에서 벗어나 대만, 미국 등 글로벌 패키징 생태계로 영토를 확장했다는 증거입니다. 수출 기업으로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일어나는 계기가 됩니다. 기타 이슈. 세계 최초 300와트급 펜토처 레이저 다이싱 장비 고객사 컬 테스트 통과. 가상 뉴스입니다. 이오 테크닉스 꿈의 기술 펜토처 레이저 다이싱 국산화 장비 고객사 승인 완료. 이후로는 기술의 수명이 다음 세대인 차차 세대 공정까지 연속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미래 기술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뉴스입니다. 요약하면 이오 테크닉스는 레이저라는 원천 기술 하나로 전공정 어널링과 후공정 다이싱 그루빙을 모두 관통하는 종목입니다. 일본의 독점을 깨는 국산화 수주 뉴스가 뜨는 날이 시장의 주인공이 되는 날입니다. 이오 테크닉스 이런 뉴스 이슈 나오면 당장 경계하고 피해라. 종목 이슈. 신규 레이저 장비의 고객사 양산 평가 지연 및 리젝 루머. 가상 뉴스입니다. 이오 테크닉스 차세대 레이저 그루빙 장비 특정 라인 테스트 중 열 변형 이슈로 보완 지시. 이후로는 레이저 장비는 빛의 열을 제어하는 기술이 핵심인데 시행착오로 인해 승인이 지연되거나 일본 경쟁사 제품으로 선회한다는 뉴스가 나오면 실적 가시성이 꺾이며 큰 주가 조정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업황 이슈. 일본 디스코 등
글로벌 경쟁사의 파격적인 단가 인하 및 차세대 장비 역습. 가상뉴스입니다. 일본 디스코 한국 시장 수상을 위해 레이저 다이싱 장비 공급바 20% 파격 인하 선언. 이후로는 철옹성을 지키려는 일본 1위 기업이 단가 전쟁을 걸어오거나 더 고성능의 레이저 장비를 먼저 출시할 경우 이오 테크닉스의 시장 침투 속도가 느려지고 마진율이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이슈. 국내 메모리 제조사의 레거시 공정 감산 연장 및 설비 투자 보수화 기조. 가상뉴스입니다. 국내 대기업 내년 반도체 설비 투자 계획 전면 재검토. 기존 라인 장비 입고 스케줄 연기. 이유는 아무리 독보적인 기술이 있어도 전방 고객사가 지갑을 닫으면 장비사는 수주 공백기를 버텨야 합니다. 장비 입고 지연 뉴스는 단기 실적 쇼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제 이슈. 엔화 가치 급락, 지속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 가상뉴스입니다. 원엔 환율 역대 최저치 경신. 일본 반도체 장비사들 가격 경쟁력 날개 달았다. 이후로는 이오 테크닉스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는 일본 기업들입니다. 엔화 가치가 비정상적으로 떨어지면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장비의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겨 국산화 장비가 가진 가격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희석됩니다. 기타 이슈. IT 부품 및 디스플레이 PCB향 레이저 장비 사업부의 적자폭 확대. 가상뉴스입니다. 이오 테크닉스 글로벌 스마트폰 및 PCB 업황 부진으로 범용 레이저 장비 매출 급감. 이후로는 이오 테크닉스는 반도체 외에도 디스플레이 절단, PCB 구멍 뚫기 등 다양한 고사양 범용 레이저 장비를 팝니다. 반도체가 좋아도 다른 사업부에서 적자가 크게 나면 전체 연결 실적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오 테크닉스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일본 경쟁사의 강력한 견제와 가격 공세, 그리고 신규 장비 도입 스케줄의 지연입니다. 위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때에는 차분하게 리스크 관리에 돌입해야 합니다. 이 해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칩을 더 얇고 정밀하게 잘라야 할수록 이 회사의 빛은 더 밝아진다. HBM이라는 고성능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물리적인 칼날의 시대는 저물고 레이저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국산의 선봉에 이오 테크닉스가 서 있습니다. 일본의 독점 구도를 깨뜨리는 이 거대한 패러다임 시프트의 구조를 이해한 사람과 단순히 이것도 반도체 장비주라며 하고 들어온 사람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철저히 기술 팩트와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흔들림 없는 투자 기준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시장은 언제나 구조를 먼저 깨뜨려 본 사람에게 가장 큰 열매를 줍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더 날카롭게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까지 우리는 그동안 HBM이라는 아파트를 설계하고 장비로 높게 쌓고 레이저로 예쁘게 자르는 회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장비로 칩을 잘 쌓아 올려도 접착제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끼거나 접착제가 제대로 녹아붙지 않으면 아파트는 무너집니다. 불량이 터지는 거죠.
수조 원짜리 HBM 아파트가 무너지지 않도록 공정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먼지를 완벽하게 털어내고 칩과 칩을 단단하게 찢어서 붙여주는 수율의 수호자가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후공정 청소 접합 장비의 절대 강자 PSK 홀딩스입니다. 반도체를 쌓을 때는 칩과 칩 사이에 범프라고 하는 초미세 구리돌기를 부착하고 이를 녹여서 낫댐하듯 연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칩을 자르고 다듬는 과정에서 미세한 찌꺼기가 표면에 남습니다. 둘째, 금속 돌기가 공기 중에 노출되면서 녹이 쓸어 접착력이 떨어집니다. PSK 홀딩스는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합니다. 공정 중에 생긴 미세한 찌꺼기를 플라즈마로 말끔하게 태워버리는 디스컴 장비와 금속 돌기의 녹을 제거하고 열을 가해 칩을 단단하게 결합시키는 리플러우 장비를 만듭니다. HBM의 층수가 8층에서 12층, 16층으로 올라갈수록 털어내야 할 먼지도 많아지고 붙여야 할 접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즉 HBM을 높이 쌓을수록 이 회사 장비는 훨씬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부터 PSK 홀딩스의 향후 10년을 결정지을 핵심 성장 모멘텀 5가지와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희망의 뉴스, 그리고 경계해야 할 위험의 뉴스까지 전부 펼쳐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마지막 문장이 확신의 차이를 만듭니다. 핵심 성장 모멘텀은 5가지. 첫 번째, 디스컴 장비. HBM 고단의 필수 청소부. HBM 공정에서 D램을 쌓기 전 표면에 남아있는 미세한 포토 레지스트 잔여물이나 찌꺼기를 제거하는 장비가 디스컴입니다. 칩을 12층, 16층으로 높게 쌓을수록 적층 실패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매 층마다 완벽하게 청소해주는 디스컴 장비의 중요성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PSK 홀딩스는 국내외 대기업 라인에 장비를 독점성 높게 공급하며 고마진을 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리플러우 장비입니다. 칩을 단단하게 굳히는 핵심 접합 기술. HBM 칩에 달린 수만 개의 미세한 범프를 열과 화학 반응으로 녹여 아래 위 칩과 완벽하게 정기적으로 연결해주는 장비가 리플러우입니다. 특히 PSK 홀딩스는 독성이 있는 유기물 없이 오직 가스로만 녹을 제거하는 플럭스리스 리플러우 장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친환경과 초미세 공정을 동시에 요구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기준을 완벽히 충족합니다. 세 번째, 글로벌 OSAT 및 파운드리 고객사 다변화. 진정한 글로벌 장비사로의 도약. PSK 홀딩스는 국내 메모리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만의 TSMC 생태계에 속한 글로벌 1위 후공정 외주업체 OSAT인 ASE를 비롯해 엠코, JCET 등 글로벌 탑티어 후공정 업체들을 이미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나 특정 기업에 매출이 종속되지 않고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 전체의 수혜를 골고루 받는 탄탄한 포트폴리오가 이 회사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네 번째, 웨이퍼 레벨 패키징 시장 성장의 직간접 수혜. 인공지능 반도체는 칩을 개별로 자른 뒤 패키징하는 것이 아니라 원판 상태에서 통째로 가공하고
패키징하는 WLP 기술이 대세입니다. PSK 홀딩스의 디스컴과 리플로우 장비는 이 WLP 공정에 최적화되어 설계되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자율주행 칩 등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커질수록 HBM 외 분야에서도 장비 수요가 끊임없이 창출됩니다. 다섯 번째, 지주회사 체제의 효율성과 높은 자산가치. PSK 홀딩스는 전공정 장비 1위 기업인 PSK의 지분을 보유한 지주회사이자 자체 후공정 장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 지주회사입니다. 전공정 PSK의 안정적인 실적 배당과 후공정 홀딩스 자체 사업의 폭발적인 HBM 성장성이 한 몸에 묶여 있어 반도체 사이클의 변화 속에서도 하방이 단단하고 상방이 열려 있는 독특하고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자랑합니다. PSK 홀딩스, 이런 뉴스 이슈 나오면 관심 가져라. 종목 이슈, 대만 미국향 차세대 플럭스리스 리플로우 장비 대규모 추가 수주 공시. 가상 뉴스입니다. PSK 홀딩스 대만 최대 OSAT 업체와 500억 규모 AI 반도체용 리플로우 장비 공급 계약. 이후로는 해외 빅테크 공급망 내에서 장비의 지배력이 더욱 공고해졌음을 뜻합니다. 국내 대기업 의존도를 완벽히 지우고 글로벌 스탠다드 장비사로 멀티플이 릴레이팅 되는 트리거가 됩니다. 업황 이슈, 주요 제조사들의 16층 HBM4 양산 계획 앞당기 및 캐파 확대. 가상 뉴스입니다. 글로벌 메모리 연합 16단 HBM4 조기 양산 돌입, 적충 수율 확보 위에 디스컴 장비 발주 2배 확대. 이후로는 아파트 층수가 올라가면 청소 횟수도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16층 고단한 뉴스는 PSK 홀딩스 디스컴 장비의 소요량 자체가 증가함을 의미하므로 실적이 한 단계 퀀텀 점프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됩니다. 국내 이슈, HBM 제조 라인의 수율 저하 문제 대두 및 공정 청정 가이드라인 강화. 가상 뉴스입니다. HBM4 초기 불량 원인은 미세 잔여물. 제조사들 후공정 내 세정 디스컴 단계 대폭 확대.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HBM 공정에서 수율 문제가 터질수록 이를 해결해줄 청소부 디스컴의 가치는 몸값이 치솟습니다. 불량을 잡기 위한 필수 장비로 부각되며 주가에 강력한 모멘텀이 됩니다. 국제 이슈, 미국 내 첨단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장 완공 및 장비 반입 시작. 가상 뉴스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 미국 애리조나 첨단 패키징 라인 가동. PSK 홀딩스 장비 입고 시작. 이후로는 미국의 반도체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라 현지에 지어지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장에 장비를 납품하게 되면 보조금 수혜 효과와 더불어 미국 빅테크 고객사들과의 끈끈한 파트너십을 보장받게 됩니다. 기타 이슈, 후공정 장비 부문 영업이익률 35% 돌파 및 사상 최대 실적 경신. 가상 뉴스, PSK 홀딩스 HBM 장비 판매 호조로 분기 영업이익률 35% 기록. 장비사 중 최고 수준. 이후로는 이 회사의 장비가 단순한 조립 장비가 아니라 기술 진입 장벽이 높은 고부가 가치 장비임을 숫자로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시장의 위기심을 지우고
주가를 최고가로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요약하면 PSK홀딩스는 디스컴이라는 독보적인 총수화 기술과 리플로우라는 단단한 접착 기술로 HBM의 수요를 책임지는 종목입니다. 글로벌 수주 공시가 뜨는 날이 시장의 주인공이 되는 날입니다. PSK홀딩스, 이런 뉴스 이슈 나오면 당장 경계하고 피해라. 종목 이슈, 글로벌 전공정 세종 장비사들의 후공정 디스컴 시장 교차 진입, 경쟁 심화. 가상 뉴스입니다. 해외 거대 반도체 장비사 플라즈마 기술 바탕으로 HBM 후공정 디스컴 시장 진출 선언. 이후로는 PSK홀딩스가 누리는 높은 마진은 디스컴 시장의 높은 점유율에서 나옵니다. 거대 자본을 가진 전공정 장비사들이 후공정 영역으로 넘어와 단가 싸움을 걸기 시작하면 독점적 프리미엄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업황 이슈, HBM4 공정에서 대안 접합 기술, 하이브리드 본딩 등 예상보다 빠른 전면 도입. 가상 뉴스입니다. 일부 제조사 범프 없는 하이브리드 본딩 조기 전면 채택, 기존 리플로우 장비 생략. 이후로는 만약 기술의 발전으로 범프 자체를 쓰지 않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예상보다 너무 빨리 주류가 되면 범프를 녹여 붙이던 리플로우 장비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기술 패러다임 변화를 예리하게 모니터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내 이슈, 주요 고객사의 카펙스 예산 동결 및 후공정 투자 속도 조절. 가상 뉴스입니다. 국내 메모리 대기업 내년도 투자 밸런스 조절, HBM 증설 속도 늦추고 내실 다지기 돌입. 이후로는 고객사가 증설 스케치를 늦추면 장비 인도 시점이 뒤로 밀리며 매출 인식이 연기됩니다. 장비사들에게 가장 흔하게 오는 단기 실적 브레이크 시나리오입니다. 국제 이슈, 글로벌 OSAT 업체들의 가동률 하락 및 가전, 모바일, 반도체 시장 악화. 가상 뉴스입니다. 대만 OSAT 업계 AI 외 레거시 부품 수요 둔화로 공장 가동률 70%대 하락, 장비 발주 보수화. 이후로는 PSK홀딩스는 글로벌 OSAT 향 매출 비중도도 큽니다. AI 서버 외에 스마트폰이나 PC 등의 레거시 반도체 후공정 업황이 너무 죽어버리면 해외향 장비 수주가 일시적으로 정체될 수 있습니다. 기타 이슈, 전공정 자회사 PSK의 실적 둔화 및 지분 가치 하락. 가상 뉴스입니다. PSK 글로벌 낸드 투자 지연으로 어닝 쇼크 기록, 주가 급락. 이유는 자체 후공정 사업이 아무리 좋아도 지분을 대량 보유한 전공정 자회사 PSK의 실적이 크게 망가지면 지주 회사인 PSK홀딩스의 연결 재무제표와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인 착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PSK홀딩스의 가장 큰 리스크는 대체 공정, 하이브리드 본딩의 너무 빠른 침투와 경쟁사 진입에 따른 독점력 약화입니다. 위 시나리오가 가시화될 때는 냉정하게 리스크 관리에 임해야 합니다. 이 회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HBM 아파트를 아무리 높게 쌓아도 이 회사가 총사하고 지져주지 않으면 불량품이다. 반도체 제조사들이 점유율 싸움을 하고 본도 회사들이 속도 경쟁을 할 때 PSK홀딩스는
공정의 완성도를 책임지는 마지막 열쇠를 쥐고 실속을 챙깁니다. 단순히 이것도 HBM 관련주라니까 사야지라고가 아니라 고단화될수록 왜 디스컴과 리플러우 장비가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적 소요량 증가를 이해한 사람은 뉴스가 흔들릴 때 오히려 냉정하게 기회를 잡습니다. 결국 학시는 철저한 공부와 구조적 팩트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장은 늘 구조를 먼저 이해한 사람의 손을 들어줍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더 날카롭게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PSK홀딩스까지 우리는 그동안 HBM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최고의 무기를 만드는 회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반도체 제조사들이 그 비싼 장비를 무한정 사들여 모든 칩을 직접 패키징하고 테스트할 수는 없습니다. 공장을 짓고 라인을 까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도체 제조사들은 핵심적인 최첨단 공정은 직접 하되 물량이 폭발하는 메인 공정이나 테스트는 믿을 수 있는 외부 전문 기업의 통째로 맡깁니다. 이처럼 반도체 제조사의 설계를 받아 후공정 패키징과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종합병원을 OSAT 외주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압도적 1위 OSAT가 바로 하나마이크론입니다. 반도체 후공정은 과거에는 단순히 칩을 보호하기 위해 껍데기를 씌우는 단순 노동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칩 미세화가 한계에 다다르면서 서로 다른 칩을 어떻게 배치하고 묶느냐, 첨단 패키징이 반도체의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는 세계 양대 반도체 거인을 모두 고객수로 두고 있으며 메모리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까지 아우르는 독보적인 후공정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베트남 법인을 중심으로 글로벌 캐파를 폭발적으로 늘리며 체질 개선에 성공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마이크론의 향후 10년을 결정지을 핵심 성장 모멘텀 5가지와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희망의 뉴스, 그리고 경계해야 할 위험의 뉴스까지 전부 펼쳐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마지막 문장이 확신의 차이를 만듭니다. 핵심 성장 모멘텀 5가지. 첫 번째, 베트남 법인 하나마이크론 비나. 글로벌 생산기지 완성. 하나마이크론 성장의 핵심 엔진은 베트남입니다. SK 하이닉스와의 대규모 장기 계약을 바탕으로 베트남에 대규모 후공정 공장을 증설했습니다. 베트남의 풍부하고 경쟁력 있는 노동력과 하나마이크론의 엔지니어링 기술이 결합하여 글로벌 메모리 후공정 외주화의 거점으로 완벽히 안착했습니다. 대규모 투자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가동률 상승 구간에 진입하며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폭발하는 구간입니다. 두 번째, 삼성전자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외주화의 최대 수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과 시스템 LSI 사업을 키우기 위해 후공정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은 삼성전자의 AP, 스마트폰의 두뇌, 모바일 칩 등의 후공정 테스트 물량을 대거 수주하며 비메모리 비중을 빠르게 끌어올렸습니다. 단가가 높고 마진이 좋은 비메모리 테스트 사업의 확장은 하나마이크론의 고질적인 약점이었던
낮은 영업이익률을 극적으로 개선하는 열쇠입니다. 세 번째, 어드밴스드 패키징, 첨단 후공정, 기술력 확보. 단순히 칩을 포장하는 레거시 공정을 넘어 2.5D 패키징, 플리칩, 웰더블 플랭크 등 고부가 가치 기술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모바일 기기,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는 고성능 첨단 패키징이 필수입니다. 하나마이크론은 기술 진입 장벽이 높은 첨단 패키징 라인을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기술적 프리미엄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메모리 턴어라운드와 가동률 상승의 낙수 효과. 종합 반도체 제조사들은 메모리 업황이 살아나고 가동률이 100% 육박하면 넘치는 물량을 외주 OSAT로 가장 먼저 밀어냅니다. 전방 산업의 메모리 감산이 끝나고 서버, PC, 모바일 수요가 회복되는 사이클에서 하나마이크론의 국내외 공장 가동률은 최고조에 달하게 되며 이는 곧 고정비 감소와 영업이익 극대화로 직결됩니다. 다섯 번째, 하나 멀티리얼즈 등 자회사 시너지와 턴키 솔루션. 반도체 시가 공정용 소모품 SIC 링 세계적 기업인 자회사 하나 멀티리얼즈의 안정적인 이익 창출 능력이 뒤를 바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하나마이크론은 칩의 패키징부터 최종 파이널 테스트까지 한 번에 끝내는 턴키 서비스 역량을 갖추고 있어 고객사 입장에서는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이런 뉴스 이슈 나오면 관심 가져라. 종목 이슈, 글로벌 메모리 대기업 향 후공정 외주 물량 역대급 추가 장기 계약 공시. 가상 뉴스입니다. 하나마이크론, SK하이닉스와 베트남 2공장 가동에 따른 1000억 규모 신규 후공정 외주 계약 체결. 이유로는 OSAT 기업의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안정적인 물량 확보, 가동률 보장입니다. 제조사가 대규모 물량을 장기로 맡기겠다는 공시는 장기 실적 성장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가 됩니다. 업황 이슈, 삼성전자 파운드리 팰리스 고객사 확보 및 국내 OSAT 생태계 육성 가속화. 가상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글로벌 대형 팰리스 수주 확대, 하나마이크론 등 국내 대표 OSAT로 비메모리 테스트 물량 이간 폭증. 이유로는 삼성이 잘 되면 낙수 효과를 가장 크게 받는 구조입니다. 삼성의 비메모리 외주화 기조가 강해질수록 하나마이크론의 고마진 비메모리 매출 비중이 커지며 기업 가치가 완전히 재평가받습니다. 국내 이슈, 고부가 가치 시스템 반도체 및 차량용 반도체 패키징 라인 전면 양산 돌입. 가상 뉴스입니다. 하나마이크론 글로벌 자동차 부품 사양, 자율주행 칩 첨단 패키징 컬 테스트 최종 통과, 양산 개시. 이유는 단가가 낮은 모바일 소비자용 반도체 중심에서 고부가 가치 차량용 서버용 반도체로 체급을 올렸음을 뜻합니다. 이익의 질이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국제 이슈, 글로벌 AI 및 자율주행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에 따른 반사 이익 수혜. 가상 뉴스입니다. 미중 갈등에 글로벌 빅테크 대만 OSAT 의존도 낮춘다. 한국 하나마이크론으로 대체 갈주 타진. 이후로는 전 세계 OST 시장은 대만이 꽉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글로벌 고객사들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할 때 동남아 베트남과 한국의 대규모 인프라를 가진 하나마이크론이 가장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각됩니다. 기타 이슈, 베트남 법인 분기 흑자 폭학대 및 연결 영업이익률 두 자릿수 안착. 가상뉴스입니다. 하나마이크론 베트남 공장 감가상각 종료, 가시화 및 가동률 극대화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 이후로는 그동안 대규모 투자로 인한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 때문에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재무적 부담이 끝났음을 선언하는 뉴스입니다. 리스크는 사라지고 이익만 찍히는 구간으로 진입했다는 신호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마이크론은 베트남 글로벌 캐파라는 거대한 공장과 비메모리 확장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진 국내 1위 종합 후공정 OSAT 종목입니다. 대규모 외주 수주 뉴스가 뜨는 날이 시장의 주인공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마이크론, 이런 뉴스 이슈 나오면 당장 경계하고 피해라. 종목 이슈, 주요 고객사의 후공정 내재화 비율 확대 및 외주 물량 회수 우려. 가상뉴스입니다. 국내 메모리 제조사 첨단 패키징 자체 소화 위에 후공정 라인 대규모 증설, 외주 비중 축소 검토. 이후로는 OSAT는 고객사의 정책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제조사가 외주를 줄이고 스스로 패키징을 하겠다고 들어서면 하나마이크론은 대규모로 지어놓은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지며 고정비 폭탄을 맞게 됩니다. 업황 이슈, 글로벌 스마트폰, PC 등 전방 IT 소비재 수요 극심한 침체 장기화. 가상뉴스입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전년 대비 15% 급감, 메모리 재고 다시 쌓이며 후공정 가동률 하락. 이후로는 HBM 같은 초고성능 AI 반도체는 제조사가 직접 패키징을 하지만 하나마이크론이 주로 담당하는 일반 디램, SSD, 모바일 AP 등은 전방 IT 소비재 시장에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정보기술 소비가 죽으면 가동률이 직격탄을 받습니다. 국내 이슈, 대규모 설비 투자에 따른 차입금 이자 비용 부담 증감인 재무 건전성 악화 우려. 가상뉴스입니다. 하나마이크론 지속된 해외 투자로 부채 비율 상승, 금리 인상기 이자 비용 부담 가중. 이후로는 공장을 크게 짓느라 빚을, 차입금을 많이 쓴 상태입니다. 업황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고 이자 비용 지출이 지속되면 순이익이 훼손되어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국제 이슈, 베트남 현지 인프라 차질 또는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 가상뉴스입니다. 베트남 북부 폭염으로 인한 순환 정전 발생, 현지 진출 한국 반도체 후공정 라인 가동 일시 중단. 이후로는 하나마이크론의 핵심 기지인 베트남의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거나 현지 규제, 인건비가 폭등하면 가동률 저하와 원가 상승이라는 이증고를 겪게 됩니다. 지리적, 지정학적 인프라 리스크입니다. 기타 이슈, 자회사 하나 멀티리어즈의 전방 식각 장비 업황 둔화에 따른 실적 쇼크. 가상뉴스입니다. 하나 멀티리어즈 글로벌 팹들의 식각 소모품 교체 주기 연장으로 분기 실적 반토막. 이후로는 하나마이크론은 연결 실적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효자 노릇을 하던 핵심 자회사의 실적이 크게 부러지면 본업이 버텨주더라도
전체 연결 이익이 깎여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요약하면 하나마이크론의 가장 큰 리스크는 대규모 투자 뒤에 오는 고정비 이자 부담과 전방 IT 시향 둔화에 따른 가동률 저하입니다. 위 시나리오가 가시화될 때는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 해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반도체 시장이 커질수록 제조사들이 물량을 쏟아낼수록 가장 먼저 채워지는 그릇이다. 반도체 칩 제조사들이 미세와 전쟁을 벌이고 장비사들이 새 기술을 뽐낼 때 하나마이크론은 그 결과물들이 시장에 깔리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대량 양산의 길목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도 반도체 후공정이래 하고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 베트남 가동률과 비메모리 테스트 비중이 이 회사의 체질을 바꾸는 핵심 구조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시적인 시향 흔들림 속에서도 냉정하게 중심을 잡고 프리미엄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학시는 철저한 구조적 팩트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의 단단한 투자 기준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장은 늘 구조를 먼저 이해한 사람의 손을 들어줍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더 날카롭게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PSK홀딩스, 하나마이크론까지 우리는 그동안 반도체를 잘 자르고 쌓고 털어내고 포장하는 후공정의 강자들을 주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공급망의 진짜 깊숙한 고대는 원판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회로를 그려놓는 전공정,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싸고 난이도가 높다는 노광 공정의 뿌리를 지탱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국산화 소재의 자존심 SNS텍입니다. 노광 공정은 쉽게 말해 반도체 설계도를 웨이퍼에 빗으로 찍어내는 과정입니다. 아주 어두운 방에서 필름을 대고 사진을 인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회로 설계도를 그려놓는 반도체용 원판 필름이 필요한데 이를 블랭크 마스크라고 부릅니다. 회로를 그리기 전 깨끗한 상태의 유리를 뜻하죠. SNS텍은 이 블랭크 마스크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하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급하며 성장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 반도체 업계가 3나노, 2나노 이하의 미세한 회로를 그리면서 빛의 종류를 EUV 극자외선이라는 엄청나게 강력하게 날카로운 빛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바뀌니 필름도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하고 그 비싼 필름에 먼지가 앉아 불량이 나는 것을 막아주는 보호 덮개인 펠리클이라는 초정밀 부품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EUV용 블랙 마스크와 펠리클 시장을 일본의 호야, 미쓰하악 같은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사실상 100% 독점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철옹성 같은 일본의 소재 독점에 균열을 내며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에 명운을 걸고 EUV 소재 국산화의 마지막 가문을 넘어서고 있는 회사가 바로 SNS텍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회사의 지분을 직접 투자해 2대 주주로 자리 잡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SNS텍의 향후 10년을 결정지을 핵심 성장 모멘텀 5가지와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희망의 뉴스, 그리고 경계해야 할 위험의 뉴스까지 전부 펼쳐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마지막 문장이
확신의 차이를 만듭니다. 핵심 성장 모멘텀 5가지. 첫 번째, 레거시 블랭크 마스크의 단단한 기초 체력. EUV라는 미래 권력에 가려져 있지만 SNS텍의 본업은 일반 디램, 파운드리, 그리고 디스플레이 공정에 들어가는 범용 블랭크 마스크입니다. 자동차, 스마트폰, 가정 등에 쓰이는 반도체 수요가 견조한 한 이 레거시 제품들은 매년 수백억 원의 안정적인 현금을 벌어다 줍니다. 미래 기술 개발을 위한 천문학적인 연구개발 비용을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두 번째, EUV 펠리클 국산화, 꿈의 소재, 양산 임박. EUV 노광 공정에 쓰이는 포토 마스크는 장당 수억 원을 호가합니다. 여기에 먼지 하나라도 앉으면 수천억 원어치의 웨이퍼를 통째로 폐기해야 합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 위에 쓰이는 투명한 덮개가 EUV 펠리클입니다. SNS텍은 투과율 90% 이상의 고성능 투과성을 만족하는 펠리클을 자체 개발하여 글로벌 양대 제조사와의 양산평가 최종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순간 독점 시장을 쪼개먹는 파괴력을 발휘합니다. 세 번째, EUV 블랭크 마스크 시장 진입. 일본 호야의 대항마. EUV 빛은 모든 물체에 흡수되는 성질이 있어 기존처럼 빛을 통과시키는 마스크가 아니라 빛을 반사하는 거울 형태의 특수 블랭크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난이도가 우주항공 수준인 이 시장에서 SNS텍은 수년간 투자를 지속해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일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SNS텍의 EUV 블랭크 마스크 도입을 간절히 바라고 있어 콜 통과 즉시 강력한 구매 대기 수요가 대기 중입니다. 네 번째,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와 견고한 국산화 동맹. 삼성전자는 SNS텍의 지분을 약 8% 보유한 주요 주주입니다. 이는 단순한 재무 투자가 아니라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우리가 살 테니 무조건 성공시켜라 하고 공급망에 묶어둔 전략적 동맹입니다. 전방 최고의 고객사가 대주주로 버티고 있다는 것은 기술 성공 시 매출이 보장된다는 뜻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 용인 및 대구 신공장 증설. 본격적인 체급 확장. SNS텍은 대구의 대규모 EUV 전용 라인을 구축한 데 이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에 대규모 신공장 부지를 확보하며 미래 생산 능력 카파를 선제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R&D 전문 벤처 수준을 넘어 글로벌 대기업들의 고부가 가치 소재를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거대한 소재 대기업으로의 체질 개선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SNS텍, 이런 뉴스 이슈 나오면 관심 가져라. 종목 이슈. 국내외 종합 반도체 제조 사양, 차세대 EUV 펠리클 양산 승인 및 공식 수주. 가상 뉴스입니다. SNS텍 투과율 92% 차세대 EUV 펠리클 글로벌 제조사 최종 양산 컬 통과. 공식 납품 개시. 이후로는 시장이 다량간 기다려온 가장 완벽한 상방 트리거입니다. 개발 성공이라는 기대감이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찍히기 시작하는 신호탄이며 일본 기업들이 독점하던 수천억 원 시장의 파이가 SNS텍으로 넘어오는 순간입니다.
업황 이슈. 파운드리 및 메모리 공정 내 EUV 노광 장비 도입 대수 급증. 가상 뉴스입니다. TSMC, 삼성전자, 인텔, 2나노 공정 경쟁 격해지며 ASML EUV 장비 도입 스케줄 1년 앞당긴다. 이유로는 EUV 장비가 공장에 깔린다는 것은 그 장비에 들어갈 필름, 블랭크 마스크, 덮개, 펠클의 소요량이 비례해서 늘어남을 뜻합니다. 전방 산업의 인프라 확대는 SNS텍의 미래시장 규모 자체를 키우는 대형 호재입니다. 국내 이슈. 정부 주도 반도체 칩포 동맹 내 핵심 소재, 부품, 장비, 자립화 자금 및 세제 지원 확정. 가상 뉴스입니다. 정부 국산 첨단 EUV 소재 개발에 1,000억 원 규모 정책 자금 투입. SNS텍 최대 수혜. 이유, 반도체 소재 개발은 돈과 시간이 엄청나게 드는 싸움입니다. 국가 차원의 대규모 인프라 지원과 세액 공제 뉴스는 회사의 재무적 부담을 대폭 경감시키고 개발 속도를 올리는 윤활유가 됩니다. 국제 이슈. 대만 파운드리 또는 글로벌 OSAT 생태계향 EUV 블랭크 마스크 테스트 물량 진입. 가상 뉴스입니다. SNS텍 글로벌 대형 펠립스 및 글로벌 파운드리 공급망 진입 성공. 해외 수출 활로 열렸다. 유노는 국내 대기업 의존도를 넘어 글로벌 스탠다드 소재 기업으로 공인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수출 기업으로 멀티플이 한 단계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됩니다. 기타 이슈. 레거시 블랭크 마스크 단가 인상 및 디스플레이 업황 회복에 따른 분기 최대 실적 달성. 가상 뉴스입니다. SNS텍 IT OLED 패널 마스크 수요 폭발로 본업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 이유로는 EUV 모멘텀이 터지기 전에도 본업의 기초 체력이 탄탄하게 회복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뉴스입니다. 주가의 하방을 단단하게 지지해주며 안전마진을 제공합니다. 요약하면 SNS텍은 본업의 안정성 위에 EUV 블랭크 마스크 펠리클 국산화라는 대한민국 반도체 최대의 숙제를 양날개로 단 종목입니다. 컬 통과 공시가 공식적으로 뜨는 날이 이 종목이 시장의 주인공이 되는 날입니다. SNS텍, 이런 뉴스 이슈 나오면 당장 경계하고 피해라. 종목 이슈. EUV 펠리클 고온 내구성 테스트 실패 및 양산 스케줄 연기 루머. 가상 뉴스입니다. SNS텍 차세대 EUV 펠리클 600W 이상 고출력 노광 테스트 중 균열 발생. 보안에 최소 수분기 소요. 이유는 SNS텍 주가에 녹아있는 프리미엄의 상당 부분은 EUV 국산화 기대감입니다. 기술적 난제에 부딪혀 테스트 기간이 한없이 늘어지거나 보안 지시가 내려왔다는 소식은 투자 심리에 큰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업황 이슈. 일본 미쓰이 화학, 호야 등 기존 독점 기업들의 차세대 초고 투과율 제품 전면 출시로 진입 장벽 강화. 가상 뉴스입니다. 일본 미쓰이 화학 투과율 95% 이상 펠리클 양산 성공 발표. 한국 국산화 추격의 세기. 이유로는 SNS텍이 문을 두드리는 동안
일본의 선두 기업들이 저만치 달아나 버리거나 가격을 후려치는 단가 전쟁에 걸어오면 뒤늦게 국산화에 성공하더라도 시장 침투율과 마진율이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국내 이슈, 대주주인 제주사의 공정 로드맵 변화, EUV 펠리클 도입 비중 축소 또는 생략 공정 검토. 가상뉴스입니다. 국내 대형 제조사 원가 절감을 위해 일부 공정에서 펠리클 없이 마스크 세정 주기를 당기는 방식으로 선의 검토. 이유로는 만약 전방 고객사가 펠리클 비싸니까 안 쓰고 그냥 마스크를 자주 씌워서 쓸래 하고 공정 가이드라인을 바꿔버리면 SNS텍이 정성껏 준비한 펠리클 시장의 규모 자체가 쪼그라들 수 있습니다. 국제 이슈, 글로벌 반도체 장비사 ASML 등 EUV 노광 장비 출하량 연기 및 빅테크 투자 속도 조절. 가상뉴스입니다. ASML 주요 파운드리들의 투자 연기로 올해 EUV 장비 인도 가이드라인 전면 하향 조정. 이유로는 빛을 쏘는 기계 EUV 장비가 제때 입고되지 않으면 필름을 살 일도 늦어집니다. 글로벌 노광 공정 생태계 전체의 성장 속도가 무뎌지는 시나리오입니다. 기타 이슈, EUV 연구 개발 및 신공장 증설 비용 폭증에 따른 대규모 유상증자 단행. 가상뉴스입니다. SNS텍 차세대 소재 양산 라인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1,000억원 규모 주주 배정 유상증자 결정. 이유로는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위한 투자지만 단기적으로는 주식수가 늘어나 주주 가치가 희석되므로 주가에 강한 하방 압력을 가하는 악재로 작용합니다. 요약하면 SNS텍의 가장 큰 리스크는 국산화 양산 승인의 지연과 일본 선두 기업들의 고도화된 역습입니다. 위 시나리오가 유력 뉴스로 확인될 때는 냉정하게 비중을 조절하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이 해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세 회로를 더 얇게 그릴수록 일본의 독점을 깨뜨릴 이 해세의 필름 가치는 치솟는다. 반도체 칩이 나노 단위로 작아질수록 노광 공정의 난이도는 극악으로 치닫고 그 안에서 쓰이는 소재의 가치는 부르는 게 값이 됩니다. 그리고 SNS텍은 그 막대한 독점 시장의 문을 열기 위해 가장 선두에서 망치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도 반도체 소부장주라니까 사야지가 아니라 왜 EUV 펠리클과 블랭크 마스크가 대기업들이 목마르게 기다리는 핵심 국산화 열쇠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시적인 테스트 지연 뉴스가 나왔을 때 패닉셀을 할 것인지 구조를 믿고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을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확신은 구조적 팩트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장은 늘 구조를 먼저 이해한 사람의 손을 들어줍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더 날카롭게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